처음용 영어 단어를 쓰자. 네. 그래서 반비례 관계는 x의 값이 2배, 3배, 4배 이렇게 커지면 y는 그 역수로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다 가져요. 네, 이렇게 다 가지는 게 이제 x와 y 사이의 반비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만약에 16일 때 y가 1이었어. y가 1이었어. x가 1일 때 y가 16이었어. 그럼 x가 2배로 24했어. 24했어. x가 2배로 커져 2가 돼. 2가. 그럼 그렇지. y는 2분의 1배로 작아진 12가 돼요. 이렇게. 이렇게. x가 만약에 3배로 커져서 3이 돼. 그러면 y는 3분의 1배로 작아진 8이 되는 거예요. x가 4배로 커져서 4가 됐어. 그럼 y는 4분의 1배로 작아지는 6이 되는 거죠. 이런 관계가 있을 때 반비례라고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반비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돈이 줄어드는 거. 많이 사실로 줄어든다. 그것도 가능할까? 좀 세기잖아요. 진짜 별로 없어요. 진짜 별로 없는데 딱 하나. 음식도 돼요. 나눠 먹는 사람이 많아지면 내일 줄어들죠. 그죠? 일에 관한 문제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혼자 일하면 뭐 24일 걸러도 2명이라면 10일 만에 끝나. 3명이라면 8일 걸려. 이런 식으로. 야, 수업 중이야, 수업 중. 자, 그래서 반비례 관계는 엄청 특이한 성질이 있어요. 이 대응하는 x와 y를 곱하면 얼마예요? 24죠. 이렇게 둘이 곱하면 얼마죠? 네. 이렇게 둘이 곱해도 24. 이렇게 곱하면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그렇잖아요. x가 2배로 커졌는데 y는 2분의 1배가 됐잖아. 하나가 2배, 하나가 2분의 1배니까 곱하면 그대로 옵니다. 네. 그래서 반비례 관계식은 항상 x 곱하기 y는 a와 같다. 이렇게 일정한 값을 갖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다 x를 같이 안 쓰잖아. y만 쓰잖아. 그래서 양변을 x로 나누면 반비례 관계식은 y는 x분의 a 이렇게 됩니다. 대신에 양변을 x로 나누려면 x는 0이어서는 안 되겠죠. 0은 안 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까 누가 물어봐서 내가 알려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x가 이렇게 분모로 내려가면 정비례가 아니에요. 그럼 반비례입니다. 그러니까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y는 4분의 x 이러면 분수가 들어가긴 했지만 x가 분자에 올라가 있죠. 이건 정비례예요. 근데 y는 x분의 4 이러면 분모에 내려가 있잖아. 요건 반비례입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네. 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이제 반비례 관계 그래프가 있죠. 반비례 관계 그래프. 반비례 관계 그래프는 조금 어려운데 요거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서 다시 정확하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의 그래프는 x의 값의 범위가 0을 제외한 수 전체일 때 0은 안 돼요. 네, 0을 제외한 수 전체일 때 이렇게 0,0이라는 원점의 대칭이 이런 쌍곡선 모양을 하고 있어요. 쌍곡선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는 x분의 a일 때 a가 양수면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가는 곡선이고요. 곡선이고 이때는 오히려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해요. x가 2배, 3배 커지면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다 가지죠. 감소해요, 오히려.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가는 거는 정비례하고 똑같은데 여기도 x가 증가하면 y가 오히려 증가합니다. 그게 반대예요. 네, 증가 감소는 반대예요. 네, 근데 사분면은 똑같아요.
4보면은 정비례도 A가 양수면 1, 4분면과 3, 4분면 지나가죠. 예. 얘는 원점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x가 0이면 안 되니까요. x가 0이면 안 되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려면 0,0을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잖아. 근데 x 0을 대입할 수가 없거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어딨어? 어딨어? 있는데? 여기 있다.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더 멀어집니다. 멀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y는 x분의 2라는 그래프가 한 이 정도로 생긴 쌍곡선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y는 x분의 3이라는 그래프는 얘보다 좀 멀어요. 좀 더 멀리. 점점 이렇게 멀어집니다. 그냥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반비례 그래프는. 뭐가요? 네, 원하시는 왜 멀어지는지 궁금한다고요? 그거 되게 쉬워요. 별거 아니야. 쌤이 되게 특별한 내용을 한 가지 설명해 줄게요. 그럼 잘 들어봐봐요. 자, 우리한테 이제 y는 x분의 a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반비례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반비례 그래프가 뭐 이렇게 x분의 k라고 할게요. k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위에 아무데나 점 p를 잡았어요. 점 p를 잡아서 이 따라올 수 있더라고요. 점 p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할게요. 이게 여러 개 잡을 때 이렇게 잡아요. 여러 개 잡을 때. 그때 네, x1, y1 이렇게 잡아볼 거야. 이때 P에서 X축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 이렇게 수선을 내려.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 여기가 X1이 되는 거야. 이 X좌표 X1. 그 다음에 여기서 Y축에 이렇게 좌표는 여기가 Y1이 되겠죠? 그러면 요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 되냐면 이제 직사각형이 된단 말이에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X1 곱하기 Y1 이렇게 되겠죠? X1 곱하기 Y1 됐어? 그런데 x1 곱하기 y, x1, y1은 이 반비례 그래프 위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죠. 그래서 y1은 x1분의 k고 양변의 x1을 다시 곱하면 x1 곱하기 y1이 얼마예요? k예요, k. k. 그러니까 이 사각형 넓이는 무조건 이 k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다른 점 x2, y2를 잡았다고 생각해봐요. 이러고 여기다가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렸어요.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x2 곱하기 y2가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이 길이가 x좌표 x2와 같고 이 길이가 y좌표 y2와 같으니까 x2 곱하기 y2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점도 어쨌든 이 그래프 위에 있죠. 그죠? 그럼 거기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y2는 x2분의 k하고 양변에 x2 곱하면 x2 곱하기 y2도 k인 거죠. 뭐 이상할평 넓이도 역시 k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 위에 아무데나 점을 이렇게 잡고 수선을 내면 그 사각형의 넓이는 k가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 그래프도 점점 멀어지겠죠? 네, 그렇다고. 핵심 1번. 핵심 1번. y가 x에 반비례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죠? 네, 요거는 2번하고 5번. 2번하고 5번. 자, 이렇게 반비례는 x 곱하기 y는 a 또는 y는 x분의 a. 이게 같은 얘기예요. 이거 양변에 x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반비례 관계식도 더하기 빼기 들어가면 안 돼요. 더하기 빼기 들어가면 무조건 정비례도 반비례도 아니에요. 네. 이거는 다른 내용 더 조금 발전된 내용. 나중에 배울 거야. 이건 정비례도 반비례도 아니고요. 이것도 정비례도 반비례도 아니고 이건 뭐예요? 여기 정비례는. 여기 정비례는.
집중하세요. 아무튼 정하죠. 밴딩 안 쓰고. 이거 잘 바꿔. 안 쓰면 가운데. 집중을 너무 안 해. 그 다음 1-2번 한번 볼까요? 다음 중 y가 x에 반비례하는 것은 그랬죠? 반비례하는 걸 찾으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관계식을 찾아보는 게 가장 이제 원초적인 방법이고 그냥 뭐 그렇습니다. 1번 한번 볼까요? 10% 소금물 x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y 이랬어요.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이게 농도하고 소금물의 양 곱하기로 했죠. 예, 그러면 소금의 양 y는 농도 100분의 10 곱하기 x니까 y는 10분의 1 x가 되겠죠. 이거 반비례 맞아요? 이거 반비례 맞아요? 이거 정비례예요. 정비례. 예, 분소 나왔다고 무조건 반비례 아니야. x가 분모로 내려가야 반비례예요. 오케이? 예. 근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농도는 10%로 딱 정해져 있어. 근데 소금물의 양이 늘어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같이 늘어나요? 얘는 거꾸로 줄어들어요. 물을 넣는? 달라? 소금물의 농도는 그대로야. 아, 근데 이걸 더 많이 만들었어. 소금의 양도 늘어났어요. 소금의 양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늘어났겠죠. 그러면 x가 늘어나면 y도 같이 늘어나잖아요. 이름 정비례. x가 늘어날 때 y도 늘어나면. 그런데 2배, 3배 늘어나야 돼요. 2배, 3배 같이 늘어나야 돼. x가 10개 늘어나서 y도 10개 늘어났어. 이런 플러스 10, 플러스 10이잖아. 이런 정비례가 아니에요. 여기서 뭐 소금물 아니고 물이 늘어났으면 정비례가 아니에요. 물이 늘어났다 이러면 안 될걸요. 세어봐야 되겠지만. 소금물 xg 속에 들어있는 물의 양을 y라고 하겠다고요? 그럼 뭐 되죠. y는 10분의 9x니까. 네. 근데 이건 물을 물어보거나 구하라고 한 적이 없어서 처음 들었어요. 2번 20km의 거리예요. 시속 x km를 달리는 걸린 시간은 y래요. y가 뭐야? 시간. 우리가 이제 이 관계식을 세울 때는 항상 y는 이렇게 세운단 말이야. 이게 뭐야? 시간이죠. 시간은 어떻게 보여요? 속력분의 거리죠. 속력이 얼마예요? x. 속력 x분의 거리 20. 반비례 맞아요. 반비례 맞습니다. 이거 어려울 걸요? 쉽지 않을 걸요? 3번도 한번 볼까요? 3번은 밑변의 길이가 xcm, 높이가 6cm인 삼각형의 넓이를 y제곱 cm라고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넓이 y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3x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정비례예요. 왜 안 적죠? 네네. 4번은 한 권의 1000원인 공책 x권의 값 y는 1000x죠? 1000x 정비례예요. 5번은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5cm인 사각형의 넓이 아니고 둘레를 y라고 하기로 했죠. 그럼 둘레는 어떻게 구해요? 가로 더하기 세로의 2배죠. 그러면 2x 플러스 10 이렇게 분배할 수 있죠. 됐어? 얘는 정비례도 반비례도 아니에요. 플러스가 들어갔으니까요. 얘는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니에요. 그럼 이런 애들을 뭐라 하냐? 이런 애들을 1차 함수라고 합니다. 1차. 1차.
줄을 떼고. 녹화를 하고 있는 거 맞아? 네, 맞아요. 근데 이 빨간색 있으면 녹화하는 거야. 오, 짱 멋진데요? 이제 가봅시다. 또 밑으로 가볼게요. 네, 이거 이제 정비례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82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정비례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이제 관계가 조금 바뀐 거죠. y가 x에 반비례하고 그랬죠?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y는 x분의 a 요걸 만족해야 되거든요. 근데 반비례는 이걸 사용하면 편해요. 양변에 x를 곱하면 x 곱하기 y는 a와 같다가 꼭 성립을 해야 된다. 반비례는 요걸 사용하면 좀 편합니다. 그럼 x가 3일 때 y가 마이너스 16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8이죠? 그럼 x가 9일 때 y에 딱 그 곱해도 마이너스 18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 반비례가 훨씬 쉽습니다. 이거. 대응하는 쌍 구하기가 훨씬 쉬워. 네. 선생님,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x가 y에 반비례한다고 했을 때. 와, 잘 질문했어요. y가 x에 반비례해야 y는 x분의 a인 거고요. x가 y에 반비례한다. 그러면 x는 y분의 a. 그러면은 저래도 근데 눈치챈 사람이 있네요. 근데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반비례는 아무렇게나 말해도 상관없어요. 네, 이 y를 곱하면 x 곱하기 y는 a다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똑같아요. 근데 정비례는 안 돼요. 근데 x 정비례는 반대가 돼요. 한다고 해도 그냥 y 똑같아요. x분의 a로 풀어도 되는 네, 반비례는 똑같습니다. 정비례는 안 돼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x가 y에 반비례한다는 거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때 x가 y에 반비례하면 이렇게 써도 맞아요. 네, 반비례는 괜찮아요. 그러면은 정비례는 어떻게 돼요? 정비례는 반대가 되죠. 일단 y는 ax면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3x였어. 근데 이제 x는 ay면 이게 y만 남기고 싶잖아요. 양변에 a를 곱하면 y는 a분의 1x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3분의 1x로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달라져. 그래서 그렇게 말 안 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렇게 말 안 해요. 교육과정 내에서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시험을 나오는 거 안 아니에요? 나와. 그렇게 안 해요.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다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핵심 3번. 반비례한 게 y는 x분의 8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예요. 일단 반비례 관계 그래프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좌표축과 만나서는 안 됩니다. 좌표축, x축, y축과 만나지 않고 원점의 대칭인 부드러운 쌍곡선의 모양, 깜짝이야. 금방. 네, 이런 곡선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y는 x분의 8. 이게 양수기 때문에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그런 그래프예요. 그래서 1번. 좌표축과 0,1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중요한데 지금 여기 앞에 보면 x가 0보다 크다일 때라고 했죠. x가 0보다 큰 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모든 점들이 x값이 0보다 커요. 그죠? 근데 여기 요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값이 전부 음수죠? 전부 음수,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여기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어떻게 되죠? 감소해 이렇게 내려옵니다. 네, 틀렸어요. 마이너스 1,4를 지나는지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 대입을 해보면 알 수 있죠. 정비례하고 똑같아요. 반비례하고 다른 게 아니야. 그래프는 함수란 말씀은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는요. 그 반비례 관계식을 만족하는 애들 갖다 찍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정비례랑 똑같아요. 그래프라는 것 자체가 그냥 만족하는 거 찍어놓은 거야. 그러면 얘를 여기 대입했을 때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비례는 x 곱하기 y가 8이다. 이렇게 쓰면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곱해보면 알아요. 곱해보면 마이너스 4니 8 아니니까 이거 틀렸어요.
제 4번은 그 해볼게요. 천천히.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 선생님은 제일 잘하는 사람의 속도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x가 0보다 작다일 때 요거는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2, 4분면 아니고 3, 4분면 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6. 요게 이게 더 크죠. 네. a의 절대값이 클수록 멀어진다 그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더 크니까 얘가 더 먼 거 맞죠? 멀리 떨어져 있어요. 5번이 맞습니다. 네. x가 0이면 안 되잖아요. x가 0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y는 0이면 그러면 x가 0이면 안 되고요. a도 0이면 안 돼요. a가 0이면 공부할 가치가 없어요. y는 x분의 0 이러면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y가 0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a가 0인 것도 싫거든요. 그리고 x는 0이면 안 돼요. 분모니까. 그러면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면 이 분수는 절대 0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y도 0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예 반비례는 0이 들어가진 않아요. 반비례는 0 0 생각하시면 쓰질 않아요. 예. 그러면은 좌표축과 점하고 그 y의 값에 0이 들어가도 안 돼요. 무조건 0 안 돼. 반비례. 반비례는 그냥 0은 갖다 버려요. 예. 좌표 축과도 안 만나요. 좌표 축과도 만나지 않기 때문에 반비례는 0은 그냥 갖다 버리시면 돼요. 핵심 4번. 반비례 관계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정비례보다 반비례 관계는 아까도 이렇게 하면은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보다 이렇게 바꿔놓으라 그랬죠. 이렇게 바꿔도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둘이 곱하면 돼요. 3a가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9 나와야 돼요. 9. 여기다 대입할 거. 네, 그렇게 나누면 a는 마이너스 3. 그 다음 이렇게 둘이 곱하면 6b도 마이너스 9가 나와야 돼요. 6으로 나누면 b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네, 그래서 a 플러스 b 구할 거니까 이런 것도 쌤이 빨리 잘해요. 마이너스 2분의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반비례 어렵지 않죠? 정비례랑 똑같아요. 정비례랑 뭐 대입한다, 뭐 한다 똑같아요. 다만 그래프의 모양만 조금 다른. 네.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5-2. 5-2번이 중요해요. 이 5-2번이 5-2번을 설명하려고 아까 쌤이 밑밥을 깔았어요. 아까 네, 밑밥을 좀 살짝 깔았어요. 한번 봅시다. 지금 요 초록색 그래프는 y는 x분의 1이라는 반비례를 나타냅니다. 요 핑크색 같죠? 분홍색. 분홍색 그래프는 y 마이너스 2분의 1x라는 정비례를 나타낸대요. 이렇게. 그런데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요점 P라는 점과 요점에서 만나는데 여기서 만난대요. 그럼 여기는 안 알려줬어. 아예 안 알려줬죠. 대신에 P라는 점이 마이너스 4,B라는 걸 알려줬고요. 이 두 개의 그래프가 P에서 만난다고 알려줬어요. 자, 이게 수학에서는요. 그래요. 맞아요. 대입하면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안 해야지. 네. 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수학에서는 이 출제를 한 사람이 안 들키고 싶어요. 왜냐면 들키면 내 마음을 들키면 문제가 너무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꼭 돌려서 말을 하거든요. 돌려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다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대입을 하기로 했죠. 왜냐면 이제 그래프가 그 점을 지난다는 건 그래프 위에 있다는 얘기니까 식을 만족했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사람이 야, 이 점 여기다 대입하면 맞아. 이렇게 얘기하기 싫단 말이에요. 들키니까. 그러니까 지난다,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거든. 여기서 만난다라고 했잖아요. 이 만난다도 똑같아요. 만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두 그래프 모두 마이너스 4,B를 지난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쟤네들이 저기서 만난다는 게 아니고 반비례도 마이너스 4,B를 지나고 정비례도 마이너스 4,B를 지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해? 교점이라고 하거든요. 만나는 점, 교점. 교점의 좌표는요. 어느 쪽에 반비례에 대입하든 정비례에 대입하든 무조건 다 맞아야 돼요. 둘 다 지나가니까. 자, 그러면 딱 정비례 관계식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하고 반비례 관계식 y는 x분의 a를 봤더니 마이너스 4,b라는 요 점을 카야나 마이너스 4,b라는 요 점을 정비례 관계식과 반비례 관계식에 각각 대입을 할 거거든요. 카야나 어느 쪽에 먼저 대입하고 싶어요, 과연? 다른 사람들 가만히 있고 이유도 물어볼 거예요, 카야나 어느 쪽에 먼저 대입하고 싶어요? 잘 찍어라. 확률 50%다. 왜 마이너스 2분의 1x의 대입을 먼저 하고 싶죠? a가 없거든요. a가 있는 데다가 얘를 대입하면 b는 마이너스 4분의 a 벌써 가야 돼요? 금방 갈게. 끝났어. 이거 마지막. 이거 마지막. 미지수가 두 개라서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아까 쌤이 그 얘기 했죠? 어디다 먼저 대입할지 잘 정하라고요? 여기다 먼저 대입을 해야 돼요. 먼저 마이너스 4,b를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에 먼저 대입을 해야 b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 2다 이렇게 나와요. 이 b가 2가 나왔으니까 p의 좌표를 마이너스 4,2로 바꿔놓읍시다. 바꿔놓고 두 번째로 y는 x분의 a. 네, 쌤이 아까부터 계속 얘기한 거죠? 반비례는 이렇게 계산하면 편하다고? 네, 둘이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누구를 먼저 대입할지 이걸 잘 정해야 되는데 그때는 뭘 보고 정하는 거야? 대입을 했을 때 미지수가 하나만 남는 거야. 두 개면 집어넣으면 안 된다. 유정아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반비례 끝까지 풀어보세요. 좀 어려울 거예요. 번스